여가여자 고등학교 수능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20번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문명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라가시의 왕 에안나툼이 운발에 정복한 사실이 새겨진 전승비의 일부로 에안나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에안나툼 어디 나와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우르크도 사실 여기 되었고요. 그러면 끝났네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 진짜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5회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장식하고 있네요. 자,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지구라트 1번. 항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2번.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다면 이집트. 자,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고 하면 중국. 너무 지겨워. 상나라.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있다면 인도 문명. 자, 자연이상을 찬미한 베다가 있다. 요것도 인도 문명인데 구별을 하자면 요거는 드라비다인이 있었던 상황이고 인더스강이고 요거는 겐지스강 쪽에 있었던 아르아인의 이주 모습이네요. 그치?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1번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2번에서 본격적으로 동양사 문제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사망이 발생한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시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인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제환공이 춘추오패. 춘추오패가 나왔고요. 패자가 됐고요. 제나라. 자, 규구에게 제후들과 회맹을 맺음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제환공은 자신의 봉선을 올리고, 천자가 하늘에 산천이 제대 지는 행위, 그냥 고유 명사예요. 올리고 싶은 의욕을 바쳤다. 이에 관중,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관중과 포수가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그 친교를 맺는 상황, 유식한 표현으로 관포지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를 말하는 그런 사사성어고요. 관중은 제왕공을 살펴보고 주공께서 패자이신 오늘날 봉황과 기린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곡도 자라지 않고 있으며 쭉 나와 있는데요. 더 이상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왕공이 있고 춘추오패가 있다면 말 그대로 무슨 시대가 됩니까? 춘추시대예요. 그렇죠? 아마 전국시대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화 설명해드리면요. 관포지교 유명한 사저성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건이 나와 있는 제환공,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쥐라프 맞아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실제 동물이 기린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기린이 상상의 동물로 봉화과 같은 취급을 당했는데 명나라 때 나중에 정화의 항해 끝에 진짜 아프리카에서 목이 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린을 데려온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기린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쥐라프에게 기린이라는 이름을 한자식으로 붙여준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요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인조합인 행이나 작이 있다면 이거는 당나라 모습이죠. 자, 주의가 성략을 집대성하였다고 하면 송나라. 정확히 말하면 남송이라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황건적에 난이 있다면 노란 샤스에. 자, 후한. 자, 오호가 화북지방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고 하면 이거는 남북조시 되겠네요. 그쵸? 네, 제자백과 등장 5번입니다. 그치? 예,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힌트가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지문 속에서. 근데 너무 명확한 힌트가 나와가지고 이론의 여지는 없기도 하고요. 3번입니다.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왕조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무슨 왕 초기에는요, 양민 중에서 정남을 징발하여 변경 지역의 군사 임무를 교대로 담당하게 하였고 이를 도호부라고 한답니다. 안동도호부, 안서도호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그 나라 아닙니까? 그치? 조금만 더 확인해서 하자. 물론 이런 모습이겠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서는요 대규모 군대를 변경 요지에 배치하는 군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뮬란설화에 등장하는 그 내용에서 등장하는 게 이 상황이죠.
이를 동원하는 절도사를 설치하였고, 절도사는 절도사 확실한 너 나왔습니다. 그치? 형태로 충원한 권력을 관할하였으니 많게는 수십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모습 골라볼게요. 자, 군품 종령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위, 진, 남북조 시대. 자, 많은 병력제가 있다면 만주 쪽과 한족을 같이 활용하자는 거지. 청나라. 안서의 난이 정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당나라 후기에 이제 사회상이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북면간자, 남면간자가 있다면 이거는 거란족. 5대 19국을 통일하였다면 북송이죠. 정확히 말하면 송나라 태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조광윤 정도. 그치? 답은 3번 이었고요. 4번입니다. 자카 왕조 보시겠는데요. 무슨 왕조인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왕조는 일단은 지문이 있는데 휘종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정강연간에 금나라는 어디를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 아하, 끝났죠. 물론 여러분들은 휘종 하나 보고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 읽었습니다. 힌트 찾아보시라고. 금나라가 수도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휘종과 흠정이 그 당시에 잡혀갔다고 하니 우리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죠. 정강연관, 정관이니까.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카이펑 요거 마오칭티엔 판경포 청천 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시라고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진효쌤과 함께하는 시안 하편에 카이펑 송나라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휘종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황제잖아. 근데 사실은 휘종이 이렇게 글을 잘 썼고 그림을 잘 그려서 아티스트에 대한 면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휘종이 황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순수한 아티스트 예술가였다면 아마 우리 또 예술사에 아마 큰 변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수시력을 편찬하는 관리. 수시력이면 원나라입니다. 만든 사람이 김수경 선생님이세요? 곽수경이에요? 곽수경이지. 홍루몽이면 청. 참파별을 생산하면 맞지요? 여기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이니까요. 자, 기하원본이면 요게 이제 명나라 말기 모습이 되겠지요. 정확히 말하면 서광계라는 사람과 마테오 리치가 함께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한답니다. 명나라 내에 정확히 말하면 명성조 주원장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락제지? 주체. 아이고. 자, 다시 말합니다. 쌤 말 틀렸네요, 방금. 자, 명성조라고 하는 사람이 영락제의 모습이고 명나라 3대 왕제입니다. 이름은 주체. 그리고 명나라 세운 사람은 명태조 주원장, 원장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무슨 왕조인지 보시겠는데요. 지금 황제께서는 전국의 서적에 대해서 대규모 검사를 진행해 본다고 합니다. 검사한다고? 자, 이를 통해 순리를 거스러 불순하거나 특정한 문자, 어구, 문구가 있는 수많은 서적을 조사해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열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상 내지는 이런 문자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금서를 봤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입니다. 자, 정리해보자. 베이징의 경우는 명나라가 이제 확실히 자금성 세운 적이 있었으니까 맞고, 원나라 때도 이제 대도라 불렸던 베이징이 있었고, 청나라 때도 당연히 베이징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원명청일 겁니다. 금나라 같은 경우도 말할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하고요. 수도는 아니니까. 자, 근데 얘들아, 원나라 때는 대도야. 그러면은 명나라, 청나라 때 모습이겠지. 근데 명나라 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지. 자, 분서경유와 같이 뭔가 사상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수도가 베이징이라면 무슨 나라죠? 청나라죠. 이 문제에서는 청나라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정확히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문자옥의 문자의 옥이라고 합니다. 문자옥.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문제를 푸는 데에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도 베이징, 그쵸? 답이 다 나와버렸으니까요. 자, 향거리 선제면 한나라, 정확히 말하면 전한이죠. 맹한모국제면 금나라, 왕한성의 신법, 청명법, 시약법이죠. 북송. 네, 요거 우리
신법이라 부르죠. 다시 한번 우리 세부적인 단어도 같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월지와 동맹을 맺어서 장관을 발견하였다면 정확히 말하면 전한이고요. 네, 티베트, 신장 등 지역을 토착 지배자를 이용해서 간접 통치를 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답 5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한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세부적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치 막부에 있었던 상황. 막부. 그럼 뭐 어디에야? 1번밖에 없지. 1번이에요. 자, 재작년 이후로 막부에서는 서양의 항해학. 아니, 막부에서 서양을 만난 적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포르투갈에 이제 처음 접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면 전국시대거든? 스인국부 시대. 자, 근데 보니까 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막번 체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나가사키가 나와 있으면 좀 더 봐야 돼. 대지마가 그렇다면 있나요? 오, 대지마가 여기 있네. 자, 그럼 뭐 어느 시대? 에도 시대. 자, 에도 시대에 있었던 나가사키의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서양상인과 청나라상인의 무역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지효쌤과 함께하는 일본 역사문화 탐방에서 규슈 2편에서 대지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헤이조교에서 헤이안교. 이건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무슨 소리야? 가부키오쿄의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조닌문화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상킨코타이 나오도 당연히 맞는 말 됩니다. 자, 쇼토쿠테자의 불교진흥책 성덕태자 나왔네. 야마토 정권. 자, 중국의 문물을 수용한 후에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나라시대 모습이죠. 자,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 전국시대가 존재하였다. 당연히 전국시대고 답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사가 나왔는데 이번 일본사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3점 주기가 너무 아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하게 주시다니. 응?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나 사일 시기 사건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약간 이제 지역을 완벽하게 바꿔서 이제 다른 지역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볼게요. 자,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무함마드가 있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를 세운 그 창시자를 알 수 있겠지. 자, 교단 내부에서 지도권을 둘러싸고 각 파가 대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선출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1대 칼리프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 무함마드를 계승하고 있는 이슬람 지도자에서 뽑혔던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칼리프 시대지. 정확히 무슨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갈 수 있고요. 자, 나와보시겠습니다. 자, 무아위야는, 자,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무아위야 나왔으면 답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책봉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책봉을 합니까? 선거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칼리프에 자리인 사람들이 과거엔 다 선출했는데 너 왜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느냐? 안 돼! 라고 이렇게 부딪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리의 차남인 후세인인 야지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쿠파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겠습니까? 우마이야 왕조죠? 자,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우마이야 무아이야, 우마이야 무아위야, 우마이야 무아위야. 발음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따가 침대에서 잘 때 우마이야 무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가나 사이식이면 이게 우마야 왕조 성립되는 과정에 우마야와 나와 있으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술탄 아흐메드. 여기 뾰족뾰족한 첨탑 아닙니까? 오스만 제국이 만들었고 이것이 있는 도시가 지금 이스탄불이죠. 자, 서상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정답이네요. 자, 이거 정통 칼리프 시대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고요.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스파한 사파비 왕조. 자, 사실은 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이슬람 세력이 타르스 전투에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아바스 탈라스 바그다드. 이렇게.
자, 파티마 왕조에서 칼리프의 칭호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예 낮지가 않아요. 파티마 왕조가 10세기 상황이니까요. 이집트이기도 하고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자, 밑줄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있음이 알렉산드로스처럼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으며 나는 알렉산드로스는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 카이사르처럼 우리 아빠가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래요. 그럼 아들이 우리 저번에 4회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카이사리온 아니면 옥타비아누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안토니우스 등과 함께 삼수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 맞지. 근데 카이사르가 1차 삼수정치의 한 인물이었었고 안토니우스 2차 삼수정치 아니겠습니까? 함께 삼수정치 했다고 하면 요거는 2차 삼수정치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럼 누구예요? 카이사르의 아들이면서 2차 삼수정치의 아들. 근데 브루투스를 격파했답니다. 왜? 그 아빠 죽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악티움 대전에서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었고 프린캡스라고 하는 것을 또 원로는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지 뭐. 이거 다 골라면 되지 않을까요? 힌트를 다 줬어. 다음 질문 보시면은 똑같아요. 알겠지? 자,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오도 부족해, 모두 추수해. 클레이스, 테네스. 자, 이렇게 쌤 이제 줄여 부를게요. 자, 프린캡스 답 2번이지요. 너무 당연한 자명한 답 아닙니까? 제국을 4분할 전시로 승리하였다고 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황제, 그치? 응? 지겨워요, 이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밀라노 칙령이면 콘스탄티누스. 너무 많이 했다. 응? 이제 귀에 막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자, 밀라노 칙령 연도도 같이 해볼까요? 313년,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면 330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수능 앞두고 이제 있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9번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리스인들은 국가에서는 이제 황제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자가 제후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교황 레오 3세와 로마 종교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고대 황제들을 거처로 삼았다고 한 로마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갈리아, 게르마니아 등과 같은 여타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자를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힌트가 좀 뒤에 있습니다. 자, 주님의 탄신일. 우리 주님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크리스트. 자, 우리 크리스마스죠? 이 날에 하느님과 모든 사제들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교황 레오 3세는 대관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 대관식은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근데 서르마 황제의 대관식으로부터 칭호를 받았다고 하면 한 명밖에 없지. 요거는 누구예요? 요거는 카롤루스 대제죠. 자, 대관식 몇 년? 800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지금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심화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가 제외 있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설명이냐면 지금의 저기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해당하는 영국 북부 지역에서는요, 부디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부족장의 왕이 있었거든. 아마 그거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1번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이건 영국이잖아. 엘리자베스 1세. 그쵸? 자, 요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지? 헬수하면 엘통 나와. 통일법. 연도 아십니까? 1559년. 우리 요 정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자, 카룰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카룰루스네 답 2번? No. 피핀. 이 사람 아빠죠. 2번 고르면 안 돼요. 자, 성소표 성당을 조성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아이 진짜 너무 많이 했네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 자, 투르프아덴투스가 승리했다면 할아버지지. 그치? 이거는 칼 마르텔. 카롤루스 마르텔. 답. 그래서 5번. 그 유명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해서 궁정학교 설립하여서 문해무용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답 5번이었고요. 나머지 오답들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나오는 답들이었으니까요. 자,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클레멘스 5세는 사실은 많이 해봤던 우리 지문 속에 다뤘던 사람이거든. 처음 선출된 처음부터 프랑스 와인 필리프 4세 신하가 된다는 것. 아니 잠깐만. 교황이 왕이 신하가 된다고요? 무슨 상황입니까? 교황이 세요? 아니면 왕이 세요? 왕이 세다는 겁니다. 누구의?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지금 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필리프 4세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계속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교황이 자신의 영토 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그 당시에 교황이 있는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가? 아닌가 봅니다. 그치? 결국 이런 과정에서 필리프 4세는 교황이 자신의 형태 내에 체류하도록 계속 강요해가지고 결국 이제 클레멘스 4세가 계속 압박감을 갖는 거지. 자, 이 상황 무엇입니까? 아비뇽 유수죠? 자, 이 상황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 아세요? 1309년? 자, 같이 올라가보자. 자, 보름수열박이면 아니지요. 보름수열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황의 권한이 절도화된 상황이고 연도로 따지면 1122. 니케아 공예는 웬 말입니까? 325년. 이건 로마 상황이고요.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다? 정답 맞지? 자,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면 이거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1545년부터 1563년. 자,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몬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연도와 함께 전후 사정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지요? 726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밑줄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제국인지를 봐야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림 먼저 보셨을 거고 이 설명을 먼저 보셨을 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한 메메트 2세. 아, 메메트 2세면 우리 오스만 제국 아닙니까? 자, 하여튼 사실은 답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풀기 위해서 힌트가 있는데요. 자, 포위하고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하였지만 뭐 안 됐던데 뭐 골든혼, 갈라타, 뭐 탑, 뒤편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탄불에 있는 명승지이기도 하고요. 자, 결국은 미출친이 제국이죠.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아, 어디예요? 비잔티움 제국이지요. 자, 이거 물어보는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쉽지요? 그쵸? 우리 알다시피 뭐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업적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후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노르망디 공국에 윌리엄이 개창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노르만 왕조. 자, 데버시름의 제도.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메메테 2세가 있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함정은 2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베르덴 조약, 메르센 조약이면 아까 있었던 카롤루스 대제의 그 나라의 프랑크 왕국이죠. 자,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관고제를 실시하였고 뿐만이 아니라 둔전병제도 있었지. 그러면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청과의 네르신스크 조약.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이형. 청나라의 강희제. 여기서는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미출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가 누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제상 마젤에게 사망하자 친정을 선언한 그가 아이고 이거 밑줄 안 그었네.
자, 그가 통치하기로 한 첫 번째 행동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귀족인 니콜라 포케를 숙청하는 것이었다. 아유, 어렵다. 자, 그런 다음, 파리 인근에 정치, 문화, 예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공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르사유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일단은 프랑스 사람이면 알 수 있겠죠. 파리가 있는데, 베르사유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베르사유 양식은 바르크 건축 양식이고 자신과 귀족은 달라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축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짐은 곧 국간이라고 했었던 루이 14세 소위 말하는 태양왕으로 볼 수 있고 쌤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레를 또 이렇게 아주 지원한 사람으로 쌤 여러분들한테 왕의 춤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콜베르 등용 당연하지. 자, 여러분들의 세부적 설명 나눠야겠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중상주의 정책 때문에. 그치? 자,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고 하면 요거는 영국 상황입니다. 여왕이지 엘리자베스 1세. 이게 좀 줄여 말할게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레판트 회전 1571년인데 요 상황에서는 스페인이지. 요 스페인이 요 무적 함대였으니까 이거는 펠리페 2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아까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자,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전쟁하였다고 하면 이것도 러시아지. 근데 이 사람과 다른 예카테리나 2세. 우리 같은 말로 여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답은 그래서 1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콜베르는 많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선택지 그냥 자체를 외워주세요. 루이 14세 콜베르, 루이 14세 콜베르 이렇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조금 잘 봐야 돼. 자, 우리는 이곳에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맺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은 것을 한 번 더 baby one more time 확인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후 상황인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 앞으로 제후들한테 천주교 믿어도 좋고 루터파 믿어도 좋고 장로교 개신교 믿어도 다 좋다. 다 좋다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해주는 요 회의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부르지요. 자, 연도를 따지면 1648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인정을 한 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우리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이게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30년 전쟁의 결과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세부적인 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테르니 주도로 일어났던 벤체제가 개최되었다면 이거는 19세기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예 다르고요. 메리아 윌리엄의 공동왕위 즉위 관리장했다면 이건 명예혁명인데 자, 시기는 연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17세기이긴 합니다. 1689년. 근데 관련된 상황은 아니지. 그리고 이 상황 이전이니까 이건 이후죠. 영국 의회가 주도하여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였다.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영국 상황이긴 하지만 자, 비국교도의 공작 취임을 금지하는 신서법이 제정되었다. 마찬가지 17세기 상황이긴 한데 답이 관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있었다가 이때 끝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가 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면 2, 3, 4번은 17세기 일어난 상황이기는 한데 관련이 없어.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연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답은 5번으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스타일이 더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세계사는 단순 암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14번입니다. 자, 미줄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다시 소집되었던 의회에서는 나와 있는데 일단은 왕의 실정을 열거하고 있답니다. 의회가 왕 별로 안 좋아했나 봐. 왕이 잘못된 모습인 것 같고 의회가 신뢰하는 인물이 등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의회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파와 왕당파의 대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약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지문 속에 등장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저 보니까 지금
초기에는 의회파는 군사면에서는 왕당파의 열세였지만 크롬웰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아, 이 크롬웰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잖아. 크롬웰 때 있었던 왕당파의 대표적인 그 왕 누구예요? 찰스 1세.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찰스 1세의 모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자,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아이 뭐야, 이거는 19세기 러시아 상황이잖아. 말도 안 돼. 아웃. 자, 권리청원 맞습니다. 찰스 1세 때 있었다면 권리청원이고 메리와 윌리엄 때 있었던 모습이면 권리장전입니다. 차이 아셔야 되고요. 대륙봉쇄령이면 이거는 다음 세기 상황이지요. 19세기에 나폴레옹 1세 때 있었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렉시턴 전투는 바로 다음 세대 이제 18세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독립혁명 과정에 등장한 상황이고 차티스트 운동이라면 이거는 19세기 영국 상황일 겁니다. 선거법 개정 관련한 모습 아닐까요? 답은 그래서 2번. 이거는 시기가 물론 안 맞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어. 너무 멀어요, 나머지가. 알겠죠, 여러분들? 자,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임물에 나타난 데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임물 봐야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부터 봤을 거예요. 쌤도 그렇거든? 자, 일단 이 사람이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로마, 제노바, 나폴리.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어딘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탈리아죠? 자, 그렇다면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시기를 보십니다. 19세기 상황에 앞시기 모습 나와 있고 마치니 혁명운동에 기여했다고 하면 아, 이탈리아 통일을 주장했었던 그 마치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은 지금 뭐 가리발디, 카보우르, 뭐 비토리오, 에마누엘 이세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왕은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자, 붉은 셔츠대 조직을 해가지고 시칠리아 전했던 사람이라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사람은 가리발디 장군입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 좀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9월 모의고사에서 된통 당했던 것처럼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면서 이제 제정이 됐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공화정 상태였잖아. 그리고 나중에 루이 나폴레옹이 1871년 나중에 이제 파리가 이제 비스마르크에 점령당하게 되면서 독일 제국에 선포를 했었던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있었던 그 프랑스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루이 나폴레옹이 수능 완성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함께 여러 번 복습하시면 충분히 수능에서도 이렇게 또 나온더라도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편 자, 여기 관련한 모습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한 문제들 중에서 관련한 지역이 나올까봐. 자, 지금 이탈리아 서쪽에는 3개의 섬이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요 바다를 우리가 여기 아드리아 해라 부르고 여기를 우리가 티레니아 해라 부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앞바다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섬이 시칠리아 섬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 말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 섬이 샤르데냐. 자, 그리고 이 섬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한 코르시카 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 땅이고 이거는 이탈리아 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또 아직도 유명한 게 이쪽에 있었던 카르타고의 세력과 로마의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이 푸니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그 무대도 여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문제 속에서는 가리발디 업적을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리발디.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게 되었다면 요거는 나폴레옹이고요. 자, 테르미드로 반동으로 실각하였다면 요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죠. 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사실은 요 자체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1825년 상황이었었고 요게 러시아였었고요. 물론 사람으로 따지면 니콜라이 1세 짜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니콜라이 1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출혈혁명으로 결과. 자, 요거는 1830년 프랑스 상황일 것이고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루이 필립이죠. 자, 사르디나 국왕에게 정복자를 헌납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통일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답은 5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변화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제목을 먼저 보시면 기계가 세상을 바꾸다고 합니다. 그쵸? 뭐 당연한 설명인데 자 근데 어느 시대 때 기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대략 60년 전에 더원 트강의 낭만적인 계곡 크롬포드의 최초의 면방정용 수력 방적기가 설치되었을 때 방적기 설치됐던 이 기계 상황을 말하는 건가 보다. 그럼 우리 이미 조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근데 수백만 명이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을 영국의 기계가 해냈다고 하면 영국바에서 시작되어 있었던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산업혁명이랑 관련된 주제를 문제에서 고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중요한 상황은 모직물이 아닌 면직물이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한저동맹 전혀 관련 없고 보스턴 사사건도 관련 없습니다. 미국 상황이니까요. 영국에서 발표된 수장법 이건 헨리 8세 헬수하면 L통 나와 no 와트타일러의 난. 자, 이름은 그럴싸한데 같은 영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알다시피 중세 말에 있었던 시자군 전쟁에 있었던 100년 전쟁에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겠죠. 100년 전쟁 다르고. 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배경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산업혁명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모습에서 등장했었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하는 112쪽의 10줄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연명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지금 우창공개가 일어났던 그 장소인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지금 못 갑니다. 우창이 지금 이름으로 뭐예요? 우한이죠. 우리가 현장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창봉기.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창의 신군이 일으킨 봉기를 기점으로 확산되었고, 혁명 세력은 난징을 점령하고 나서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였다고 합니다. 순원이 나온답니다. 신해 혁명이죠. 연도로 따지면 1911년.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문제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골라볼까요? 자, 청조를 타도하자. 정답이네. 그치? 왜냐면 이제 신해명 되고 나서 1년 후에 청나라 멸망하니까요. 일본의 대중국 20일 요구를 철회하다. 이후 상황입니다. 자,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국민혁명을 안수하자. 국민혁명이면 1928년 상황 아닙니까? 이후 상황이고요. 자, 마오쩌둥의 뜻에 따라 낡은 문화를 척결하자. 이거는 문화대혁명이잖아. 이거는 1960년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후예요. 말이 안 되고.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국공 합작을 해서 항일 투쟁을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국공합작인데 이거는 중일전쟁에 관련한 모습이니까 1930년대 상황이지요. 답이 벌써 1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자, 시기, 연표 같이 골라보시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미래에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 네, 그렇고요. 자, 회의의 최고 이익들, 나의 당, 그리고 나 자신을 고려하여 회의 의장으로 라쉬에 베하리 고슈가 선출된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러한 조건들만 갖추면 네, 인정해 준답니다. 아, 스와라지, 스와데시, 그리고 보이콧. 불매운동이죠. 자,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4대 강령 말한 상황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인도의 벵골 지역에 대해서 땅을 뚝 나눠가지고 종교적 분리를 해버리잖아. 그치?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콜카타 대회에서 통과시켰던 이러한 결정들이 나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연표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 근데 적어도 콜카타 대회가 작년이니까 확실하게 벵골 분할령이 하고 나서 그 이후 상황을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답 골라볼게요. 답부터 골라보고 나서 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 벵골 분할령 이후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보시면 너무 뒤에 상황이 있었던 롤러법 제정이 있잖아. 이건 1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 아닙니까? 다음 그래서 맞바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 이 문제를 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콜카타 대회가 사실은 1906년 상황이야. 왜냐하면 벵골 분할령이 1905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그 콜카타 대회가 작년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지금 1907년에 발표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연도 이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 개는 설명했을 겁니다. 1757 그리고 딱 이게 100년이라고. 그래서 이게 1857.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연도를 많이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게 1877년이거든? 모를 수는 있다 쳐. 이게 어려워. 이 교과서랑 우리 수능 특강에 안 나와 있는 연도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미르소 통상조약이랑 같은 해이긴 한데 사실상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너무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었는데요. 흐름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 문제는요, 이렇게 연표뿐만이 아니라 가나 사이 시기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었고, 자, 19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친 전쟁 중 예탄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게 나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9세기 때 있었던 발칸 전쟁 내지는 1차 세계대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피자 부부 암살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라예보 사건이죠. 사라예보 총상 사건. 왜냐하면 세르비아의 청년이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1914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상황이고 슬바주의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동지중해로 진출하는 상황의 야심을 포기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슬라브주의의 대의를 배신하는 것이었다고 하니까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이제 전쟁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1차 세계 대전이죠. 자, 답에서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1차 대전 이후죠. 그래서 설명 관련 없고요. 연도로 따지면 1920년. 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답입니다. 대표적인 답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상황이 등장하고 나서 당시에 러시아 세력에서는 임시정부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요 설명 꼭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키워드로서 마른 전투, 솜 전투, 참호전, 가스전, 총력전, 내지는 킬 군항에서 수병들의 반란, 아니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 같은 수많은 키워드들이 되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서양 헌장은 달라요. 2차 대전 중이었지. 연도로 따지면 1941년이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그치? 달라요. 노르망디 1944년 2차 대전 맞고. 자, 로마 진군을 통해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했던 상황이라면 요거는 1차 대전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대전의 직전은 아니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배웠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망의 우리 문제집의 마지막 쪽에 마지막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로 적절한 것은, 자, 수업 주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55년에 열린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시원칙. 답이 나왔네? 연도를 알려줬어요. 이거 무슨 회의예요? 반둥회의죠. 인도네시아 반둥. 그치?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제3세계라는 단어. 요거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 속에서 답을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치? 여기 인도네시아 반등 여기 있으니까요. 자, 제3세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말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면은 1993년에 만들어진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ECSC, EC, EC, EU. 그래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계기가 된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출범한 것은 1995년이었고 소위 말하는 경제사회 자유무역 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레턴 우드 회의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944년 2차 대전 중에 만들어진 모습으로서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달러로 지정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련의 개혁 개방을 우리는 러시아말로 뭐라 그러느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죠. 그러면 적어도 이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예요. 85년 이후 상황이니까. 그래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뭐 체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뭐 분열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은 모습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에 해당하는 내용의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고 드디어 EBS 수능 완성의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수능 완성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하고 초조한 시점이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그동안 수능 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모든 문제를 세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것을 위주로 공부해 보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복습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실 때가 아니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수능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그리고 관심을 얼마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